안녕하세요, 꿀꿀아빠입니다. 자, 오늘은 벤츠 리뷰 두 번째 시간으로 저번에 출고만 했었는데 오늘은 실제로 차를 타보면서 그리고 거리를 달려보면서 내부에는 어떤 장치들이 있는지하고 어떤 성능이 있고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속속들이 파헤쳐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차량 내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타보겠습니다. 자, 핸들은 그냥 원형 핸들입니다. 이게 이제 AMG 같은 경우는 여기 D컷 핸들이라고 해서 밑에가 이제 납작하게 나오는데 요거는 그냥 E클래스이기 때문에 동그랗게 나왔고, 자, 계기판이 요즘 나오는 이제 이 상위 트림으로 올라가면 이게 와이드 콕핏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디스플레이가 일체형으로 나오는데요. 지금 이 스탠다드 모델 같은 경우는 여기가 분리돼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다 붙어 있는 여기 이 베젤은 다 붙어 있는데 여기가 지금 나눠져서 여기는 이제 화면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그 액정으로 나온 디스플레이가 나오고, 여기는 이제 아날로그 계기판인데 이 부분은 지금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스탠다드는. 다만 이제 여기서 이 가운데 화면은 또 볼 수가 있어요. 이 LCD 화면으로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 다음에 요런 데가 이게 그 알루미늄 스타일의 재질이에요. 그래서 약간 플라스틱이긴 한데 이게 뭔가 은색으로 돼서 예쁘게 돼 있죠. 송풍구는 이렇게 플라스틱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맞고 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여기 앰비언트 라이트라고 해서 밤에 은은하게 나오는 거. 지금 이제 낮이라 요 효과가 조금 덜합니다만 이게 밤이 되면은 정말 예쁘거든요. 조금 이제 해질녘에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요 벤츠 로고. 이제 문부터 보여드릴게요. 여기서는 이거는 뭐 아시겠죠? 이 좌석의 위치를 조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을 누르면 제가 저장한 상태로 이렇게 1번이 저거든요. 우리 와이프는 어떻게 저장했는지 볼까요? 와이프는 2번이면 약간 의자가 앞쪽으로 나오는 대신 등받이를 좀 더 젖히고 운전을 하네요. 이렇게 이 위치를 설정한 다음에 M자 버튼을 누르고 번호를 누르면 거기 저장이 됩니다. 3번도 뭐가 저장된 게 있네요. 누구 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요 버튼 있죠? 요걸 누르고 하면은 제가 이 조수석도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뭐 굳이 필요 없죠. 자기가 조수석에 앉은 사람이 자기가 필요하면 조절하면 되는데, 혹시 이제 조수석에 뭐 여성을 태우거나 했는데 잠이 들었다, 그럴 때 의자를 시트를 제껴주고 싶다 하면은 뭐 쓸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다지 쓸모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건 뭐냐면 여기는 이제 창문 조작하는 거고, 여기가 이제 왼쪽 오른쪽 요거 이제 사이드 접고 피는 거. 자, 요거는 제가 그냥 싸제로 하나 장착합니다. 한 10,000원 주고. 이게 여기가 원래 이렇게 뚫려 있어요. 뚫려 있다 보니까 여기가 뭐 손잡이 요거 근데 이렇게 운전하다 이거 잡을 일 없잖아요. 여기 핸드폰 넣어두고 뭐 해야 되는데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그냥 하나 이 도어 포켓을 하나 사서 장착을 한 겁니다. 그럼 여기 이제 핸드폰 같은 거를 이렇게 넣어둘 수가 있죠. 저 밑에는 이제 이게 이제 트렁크 여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쪽을 볼까요? 이 센터 패시아 부분을 보시면 여기 이제 에어컨 조절하는 거고요. 이제 에어컨 이거는 차량 온도 조절 버튼이고, 이렇게 이 온도 조절하면 여기에 숫자가 변하는 게 보이죠? 이렇게 온도 조절하는 버튼이고, 요거는 이제 방향 어떻게 할 건지 뭐 이렇게 앞만 나오게 이거 다 있는 거죠, 모든 차에. 이거는 에어컨을 뭐 얼만큼 세게 나오게 할 건지 세게 한번 들어볼까요? 에어컨 소리가 커집니다. 이렇게 하는 버튼이고, 요건 뭐 자동으로 실내 조절 뭐 17도로 맞춰놨으면 얘가 알아서 하는 거고, 요거는 이제 위로 여기 위에 안개 성에 끼고 할 때 하는 버튼. 뭐 대단한 버튼은 없습니다. 요런 게 있네요. 이건 저 처음 봤어요. 이렇게 실내 온개요. 끝이에요, 그냥. 자, 그리고 이쪽은 이제 조수석 똑같고요. 그리고 여기 시계가 하나 있고요. 이건 뭐 그냥 감성이죠. 요 시계를 볼 일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 시계는 여기에도 나오고 그리고 여기에도 나오기 때문에 요 시계를 볼 일은 없는데, 혹시나 뭐 뒷좌석에서 보면은 요걸로 볼 수도 있겠죠. 아날로그 시계. 그냥 감성이 있습니다. 여기 다른 걸 넣었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자, 여기에 이제 엄청 많은 버튼들이 있는데 하나 볼까요? 일단 요 버튼은 뭐냐면 주행 모드를 관장하는 버튼입니다. 자, 이런 버튼이고, 요거는 뭐냐면 주차 위치, 이게 자동 주차를 지원하거든요. 자동 주차를 지원하는 버튼입니다. 이제 자, 이거 보시면 이걸 누르면, 자,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자, 주차 위치를 찾는 기능이에요. 자, 볼게요. 제가 차를 서서히 움직여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자, 저기 보이죠? 주차 공간 찾기 작동 중. 근데 이게 좀 특이한 게 뭐냐면 그냥 공간이 있다고 다 주차선으로 인식을 하는 게 아니라 옆에 장애물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텅텅 빈 데는 지금 얘는 도로라고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차 공간으로 인식을 못 하고요. 이제 주차 공간이 생기면 여기 이런 식으로 여기가 주차 공간에 떠요. 그러면 자, 요 액정은 지금 클릭이 안 됩니다. 터치를 지원을 안 해요. 그래서 요 조그 다이얼을 돌려서 거기를 선택을 하면 얘가 자동 주차를 지원합니다. 뭐 후진 기어만 넣으면 얘가 해요. 근데 막상 쓰지는 않습니다. 왜냐? 주차를 좀 답답하게 하고요. 상당히 답답하게 하고, 그거보다 더 큰 거는 이 주차를 하다가 얘만 믿고 나는 가만히 있다 사고가 나면은 무조건 제 책임이에요. 내가 잘못해서 사고를 나면 억울하진 않지만 얘가 하면은 뭐 어따 사정할 데도 없고 기계한테 화를 못 내잖아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 그 다음에 자, 버튼 하나씩 알아보고 있네. 요거는 이제 오토홀딩. 뭐냐면 지금 시동이 꺼져 있죠. 제가 시동, 조용하죠, 차가? 시동 끈 게 아니거든요. 자, 제가 음악을 재생했습니다. 음악을 재생하고, 여긴 볼륨 기능. 커지고 작아지고. 자, 이건 볼륨 기능입니다. 그렇겠고요. 요거는 요 화면, 이 화면, 자, 이거 그냥 딱 전원 표시다. 요거는 이 화면을 이렇게 끌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노래도 같이 꺼지죠. 요 화면에서 제가 되는 거니까. 시켜서 키면 요 화면이 나오고. 자, 노래는 일단 볼륨을 좀 줄여놓고. 자, 이제 원래 이제 벤츠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게 궁금한 게, 여기에 원래 기아가 있어야 될 자리 아닙니까? 기아가 지금 없죠. 그 이유가 뭐냐면 기아는 지금 이게 핸들 기어입니다. 핸들 기어.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현재 어떤 단지 표시가 되는데, 요게 지금 기어예요. 여기 표시가 있죠. 그러니까 이걸 아래로 내리면 D, 주행 모드가 되는 거고, P, 주차할 때는 뭐 할 게 없이 여기 옆에 버튼 튀어나온 게 있잖아요. 이걸 그냥 누르면 됩니다. 이렇게 누르면 P가 됐죠. 다시 이제 주행할 때는 내리면 되고, 후진을 해야 된다면은 올리면 되고. 자, D였잖아요. 한 칸 살짝 올리면 N, 중립이 되고, 두 번 올리면 이제 R. 이렇게 되면 R이 되는 순간 여기는 자연스럽게 후방 카메라 모드로 바뀝니다. 이렇게 후방 카메라 모드 바뀌어서 핸들을 돌리면 이렇게 돌아가고요. 이 후방 카메라 잠깐 여기 앞에 이제 전방위 센서가 있어서 전면을 달릴 때도 이렇게 처음에는 좀 이제 출차할 때 혹시 잘 못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출차할 때 됩니다. 후방 카메라 이렇게 되고요. 자, 이제 후방을 놓으면 이렇게 주차 선 표시가 되죠. 후방 카메라 다 볼 수 있는 요 노란색, 요게 이제 내 바퀴가 지나갈 때고, 여기 옆에 사이드 노란색, 요게 내 차의 위치입니다. 바퀴보다 이 옆이 조금 더 튀어나와 있잖아요. 그거를 표시한 겁니다. 요거 안 닿게 잘 하셔야 돼요. 요거 뭐 믿음직합니다. 자, 이런 이제 카메라들이 있었고요. 다시 뒤로 놓고 끄고. 자, 요 두 개는 비어 있고요. 자, 이제 이게 조그 다이얼이라는 건데, 이 기아 있어야 될 자리에 이게 있죠. 이걸 눌러 보면은 이 내비 상태에서, 자, 이 화면이랑 같이 봐야 돼요. 화면이랑. 일단은 자, 여기서 홈 버튼 요게 있습니다. 홈 버튼을 누르면 이 상태로 돼요. 자, 그럼 이 조그 다이얼은 뭐냐면 오른쪽 왼쪽을 가게 해주는 거예요. 오른쪽 왼쪽. 자, 어떤 모드는 내비게이션, 라디오, 미디어, 전화, 연결, 차량 정보 볼 수 있는 거, 시스템 환경 설정, 요렇게 이걸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클릭이 되거든요. 이게 이렇게 내비게이션을 하고 이거를 이렇게 누를 수 있어요. 그러면 내비게이션 화면으로 바뀌죠. 뒤로 가기. 그렇게 되고, 다시 홈. 여기 이제 홈 버튼이 있죠. 그러니까 요거랑
이거랑 거의 기능이 일치합니다. 똑같아요. 근데 이 조그 다이얼도 편해.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요걸로 똑같이 할 수 있는데, 보시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되고, 요 위에 여기가 마우스 같은 기능이거든. 마우스.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하면 이렇게 왼쪽으로 돼요. 근데 이게 더 불편하더라고요. 조그 다이얼은 이렇게 돌리면 사사삭 이렇게 넘어가는데, 여기는 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불편하죠. 불편해요. 그래서 주로 이거를 많이 쓰게 됩니다. 자, 다시 홈으로 가서, 자, 이 내비가 거의 뭐 쓸모가 없다고 보셔도 되는데, 보세요. 왜 쓸모가 없냐면, 아까 뭐 실시간 정보 뭐 이런 걸 떠나서 일단 목적지 입력이 상당히 불편해요. 볼까요?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어. 자, 일단 내비로 들어왔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뭔가 있지 않습니까? 요런 걸 눌러. 이 터치는 돼야 되는데 터치가 안 되는 건 참 아쉽고요. 자, 다시 처음부터 내비 왔어요. 자, 이제 내 목적지 설정을 하겠다. 자, 어떻게 하는 거야? 목적지 설정. 이 조그 다이얼을 돌리면은 뭐 옆으로 가고 이래야 되는데, 계속 이 화면 확대랑 축소 이것만 돼요. 그래서 이걸 눌러볼까? 아, 이건 노래. 이것도 이걸로 해볼까? 됐네. 자, 됐습니다. 자, 뭐냐면 요걸로는 어떻게 하는지 제가 모르겠고, 그 목적지 설정은 요 핸들에도 또 기능이 많은데, 핸들 요쪽 보세요. 자, 왼쪽은 여기를 컨트롤하는 화면입니다. 요 조그만 LCD 앞에 이제 주행 정보, 요 화면은 제가 주행을 하면서 좀 보여드리기로 하고요. 큰 LCD는 요쪽을 컨트롤하면 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똑같아요. 이것도 여기는 요거 있죠. 요게 마우스 같은 기능을 합니다. 왼쪽으로 하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하면, 자 보세요. 이렇게 돌리죠. 그러면 이게 오른쪽으로 가죠. 이 오른쪽에, 자, 왼쪽, 이거 마우스가 위아래도 돼요. 얘는. 자, 하여튼 내비게이션 클릭 되거든요. 눌렀어요. 자, 목적지를 입력하려면, 자, 목적지 입력 이렇게 하는데, 일단 뭔가 주소 입력하기 싫어지게 생겼죠. 이게 요거 언제 다치고 있어. 그래도 뭐 해보죠. 뭐 옛날엔 다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어디를 가볼까요? 뭐 강남역을 가보죠. 강남역. 그럼 기역 치고 초성 검색 되나 볼까요? 저도 안 해봐서 잘 모릅니다. 강남 전시장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일단 벤츠 매장이랑 제일 먼저 나오고, 강남역 나오네요. 그래도 강남역이 제일 먼저 나온다는 거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검색하는 곳을 했나 봅니다. 그럼 위로 올라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거를 클릭하면 목적지 선택, 이렇게 하면 약간 반응은 느리네요. 여기서 또 일단 이렇게 되네요. 이런 목적지 설정하는 게 조금 제가 봤을 땐 귀찮습니다. 귀찮고 잘 안 돼요. 이렇게 할 수 있다. 뭐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내비는 요 정도까지 하고요. 그러면 내비는 끝. 자, 그 다음에 라디오. 라디오 그냥 요걸로, 자, 조그 다이얼로 다 조정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별거 없죠. 라디오. 그러고 미디어는 현재 지금 제 핸드폰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 노래 클래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됐고, 노래 줄이고, 자, 그 다음에 전화는 뭐 당연히 되겠죠. 그냥 블루투스로. 그래서 이렇게 제 그 연락처들이 나오고요. 이거는 마스킹을 좀 해야겠네. 그 다음에 연결은 뭐를 볼까요? 연결? 이렇게 이런 거구나. 애플 카플레이랑 안드로이드 오토가 지원이 되니까요. 근데 안드로이드 오토는 이게 애플 카플레이에 비해서 연결이나 인터페이스나 시인성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저도 안 쓰고 있고, 근데 와이프가 아이폰이라 쓰면, 아이폰은 괜찮습니다. 요거를 제가 아이폰 여기 잭이 꼽는 데가 있잖아요. 이거를 꼽으면 딱 여기 내비가 보기 좋게 핸드폰 화면보다 더 좋게 나와요. 그래서 애플 카플레이는 쓸만합니다. 요런 연결 기능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차량 보면 내 차량의 상태, 시트,
다이나믹 셀렉트 하면 인디비주얼 설정, 뭐 출력이나 이런 거를 제 마음대로 좀 조정할 수 있는 이런 겁니다. 저는 뭐 그냥 기본 세팅된 대로 하면 차를 잘 모르니까요. 그리고 보조장치 한번 볼까요? 이런 교통 표지판을 읽어줄 수 있는 화면을 쓸 거냐, 카메라 주자 이거를 쓸 거냐, 요런 거를 다 하는 겁니다. 근데 보면 이 센서가 좀 민감성을 줄일 필요는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이 스탠다드로 했는데도 이 조금만 가까이에 차가 붙거나 장애물이 붙어 삑삑거려요. 그럼 오히려 더 놀라게 되더라고요. 별거 아닌데 좀 너무 호들갑스러운 것 같아요. 그럼 연비 한번 볼까요? 연비는 이게 제 연비 그래프입니다. 최근에 지금 6.4km인데 이 극단적인 도심 주행과 그리고 특히 지금 이제 계속 여기는 제가 그냥 시동 걸어놓고 지금 요걸 찍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냥 제가 이제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여기 이제 제 연비를 볼 수 있는 화면 있는데 요게 지금 전체 연비거든요. 10.1. 저는 이제 거의 도심 주행입니다. 시내 주행. 고속도로 이런 데 갈 일은 잘 없거든요. 지금 이제 1000km를 조금 넘어가는 상황인데 한 10.1 나오는 거 보면은 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도심 주행이 한 9. 그 다음에 고속도로 이런 데 15, 16도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주로 도시 주행을 하다 보니까 10 정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연비. 그리고 라이트 설정. 이거는 좀 쓸만한 건데, 자 보세요. 이 중에 뭐 딴 거 필요 없어요. 앰비언트 라이트.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한 항목입니다. 제가 요 차를 가장 멋지게 하는 항목이죠. 이 앰비언트 라이트란 게 뭐냐면 바로 여기 나오는 불빛 있죠. 요겁니다. 요거 옆에. 자 볼게요. 앰비언트 라이트 누르면 이 색깔을 설정할 수 있어요. 그냥 단색으로 할 수도 있고, 자 색깔을 뭘로 해볼까요? 파이어 레드. 자 여기 빨개지는 거 보이세요? 좀 반응이 느린데 이렇게 하면 요건 파란색과 노란색이 이렇게 64가지 색상 중에 고를 수 있습니다. 이건 녹색. 저는 레드 문으로 하겠습니다. 빨간색과 보라색이 왔다 갔다 하는 색깔. 이게 참 멋져요. 자 그리고 됐고 뭐 이런 기능들을 조작 여기서 관리를 할 수 있고요. 차량 부분에서 뭐 시스템은 이렇게 디자인 및 스타일. 원래 이게 와일드 콕핏이면 요 아날로그가 아닌데 요 화면을 바꿀 수가 있어요. 이거를 지금 요 계기판 모양에서 다른 모양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안 되죠. 그게 확장 스크린 영역, 이렇게 내비게이션 지도, 뭐 연비 이렇게 두 개 볼 거냐. 근데 내비게이션을 보는 게 낫겠죠. 근데 내비를 안 쓰니까 이거 내비게이션 끄고 시간 및 날짜 이렇게. 자 그러면 됐어요. 요런 기능이 있습니다. 자 이 대략적인 성향 들었고, 이제 좀 기타. 여기 이제 이거 옆에 사이드 포켓 여기 되게 널찍합니다. 그리고 요 앞에는 센터페시아에 또 포켓이 있는데 여기 이제 컵을 놓을 수 있는 두 공간이 있고요. 여기 이제 여기가 전용 케이블, 애플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를 이용하려면 요 케이블만을 이용해야 됩니다. 여기에도 USB 꼽는 데가 두 개 있거든요. 여기는 이제 충전 전용. 저 어두워서 잘 안 보이네. 전용 있고, 그리고 요 안에 핸드폰을 놓아두면 요 안에 이렇게 공간이 있거든요. 이게 무선 충전이 돼요. 근데 이게 작은 핸드폰은 되는데 저희 이 갤럭시 S10 5G거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커서 여기 쏙 잘 안 들어갑니다. 충전이 잘 안 돼요. 그래 작은 폰, 아이폰 정도는 되거든요. 여기가 무선 충전이 되는데 되게 느리고 이래서 잘 안 쓰게 됩니다. 보통은 USB에서 유선으로 충전을 많이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E300에도 두 가지 버전인데 KR7과 KR8이 있는데 이 선택을 맞바꿨어요. KR 제게 8이거든요. 8이 50만원 비싼데 어떤 거를 맞바꾸냐면 KR7 같은 경우는 50만원이 더 싼데 열선이 있어요. 열선, 핸들 열선이 있고, 근데 KR8 같은 경우 제 거는 열선이 안 돼요. 핸들이 따뜻해지지 않습니다. 그냥 뭐 카바로 하든지 해야 돼요. 대신 그러면 50만원 비싼데 뭐가 하나 더 된다는 게 있는 거죠. 그 뭐냐면 바로 썬루프인데, 썬루프는 KR7도 돼요. 근데
에잇은 파노라마 선루프. 이렇게 보면 선루프가 열리는데 이제 여기는 이제 끝까지 열립니다.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열리는데 저 뒤쪽은 열리진 않고 그냥 하늘만 볼 수 있는 그런 데입니다. 다 열리면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럼 거의 뭐 준 오픈카죠. 요 정도만 열려도 하여튼 뒤에를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건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닫겠습니다. 주행을 하면서 알아봐야 하는 것들에서 평소에는 이제 요거는 이제 현재 속도. 자, 이게 다른 기능으로 앞차와의 거리를 표시해 주는데 앞차와 지금 50 스포츠 플러스 이렇게 바뀌었는데 요거를 틀면 이제 엔진 소리가 바뀝니다.